대부분의 사람들은 울산을 산업도시로 기억하지만 100여 년 전 이곳은 독립의 열기로 들끓던 도시였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매주 선생님을 뵈서 그런지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시간이란 게 참 빨리 가는데 특히 겨울에서 봄이 오는 사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3월이 되면 무조건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어요. 3.1절. 3.1절이라는 용어보다는 3.1 독립운동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수하게 많아요. 저도 3.1 독립운동이 울산에서도 되게 유명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울산은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시간이었다. 올해가 바로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이 됐거든요. 그 107년쯤에 우리가 이 석천에 왔는데 왜 왔느냐면 이곳에 울산의 독립운동 율동어른 이재락 선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저도 이재락 선생님 왠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울산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앞줄에 서는 분이 바로 이재락 선생이거든요. 그 이재락 선생님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네. 예부터 특유의 고즈넉함 덕분에 선비들이 학문을 닦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던 마을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이름난 이들이 많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이 참 편안해 보여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석계서원이 있고 석천 마을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본래 이제 해화강 상류 지역인데 저 넘어가면 통천리가 있고 해화댐이 있는데 본래 여기가 회천이라 해가지고 물길이 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이 너무 좋았고 자갈이 되게 많았고 또 해화강 주변의 절개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경관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았고 이 주변 자체가 분지처럼 착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서 사방 자체가 너무 안정된 땅이다. 그런 마을이 바로 이 석천 마을입니다. 그러면 석계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석계서는 울산에 서원들이 남아있는 게 몇 개 되거든요. 울산이 옛날부터 jir업의 도시라 해갖고 상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문업, 즉 선비들을 기르고 양성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서원, 이것이 바로 해화강변에 자리해가지고 시인 묵객들이 많이 배출됐던 그런 유명한 서원입니다. 그러면 해화강변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앞마당처럼 해화강을 봤겠어요. 그렇죠. 늘 물이 이렇게 돌고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보면서 유산유수, 물을 항상 보니까 선비들이 또 인자해지고 공부도 잘 되고 뭐 급제자도 나오고 이랬던 것이죠. 조선의 외교관 이해 선생을 기리는 석계서원 근처에는 울산 명문가로 손꼽히는 집안이 있는데요. 가문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온 근제공 고택입니다. 지붕 옆면에서 보니까 8팔자 모양의 팔각 지붕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왠지 고결함이 느껴지기도 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전문용어로 팔짝 지붕이라고 하거든. 이 팔자는 이제 까치, 작자가 꼬리거든. 그러니까 까치 꼬리가 착 올라갔잖아.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이건 조선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양반 가문, 특히 영남 지역의 양반 가문의 집이에요. 행랑채, 사랑채, 본채 구분이 뚜렷하거든. 여기에다 사당까지 마련되어 있고 들어올 때 보면 저기 문간방이 딱 있죠. 문간방 지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 집의 출입을 다 관리하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경비. 이건 1765년에 여기에 집을 지었거든요. 근제 이의창이라는, 그러니까 이해 선생 11세손이고 이 학성 이씨 서면파의 거두거든요. 어른이거든. 이 어른이 본래 대대리 저 웅촌 쪽에 있던 집을 그대로 다 뜯어가지고 옮겨서 여기에 지었어요. 그렇게 옮겨서 지은 집이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울산에는 흔히 4대 명문가라 하는 이 집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근제공 고택. 이곳 말고도 세 곳의 또 다른 명문가 집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북구 송정 박상진 생가에 있는, 그곳은 이제 밀양 박씨들의 집성촌.
그리고 울주 상북에 가면은 명촌이라고 있어요. 이 명촌에 가면 경주 김씨의 또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사연 쪽에 가면 달성 서씨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대 명문가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울산에는 잘 남아 있습니다. 학성희 씨는 충의와 절개를 중시하며 향촌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이 석천마을에 자리 잡은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왠지 이 터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터에는 참 사연이 많아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연인데 여기에 옛날에 이제 남창 쪽에 울산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그 부자가 집안에 묘터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불을 더 많이 축적할까 욕심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대구 쪽에서 안전뱅이 국풍은 나라에서 지정한 풍수가거든요. 그분을 거금을 주고 모셔오는 거야. 그 집안의 선대의 묘자를 보고는 이거 당장 옮기지 않으면 이 집안에 줄초상 난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 돈 주고 모셔온 풍수가가 집안을 흉축한 이야기를 하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대원산 자락에 니는 막 호랑이 밥이나 대라고 그거 던져놓고 내리 아프서 안전뱅이니까 못 나오잖아. 밤이 되면 호랑이한테 잡혀갈 신세야. 그래서 바로 이 건재공 고택에 있던 노복이 소문을 듣고 구경 갔다가 산에 버려지는 걸 본 거야. 그 길로 업었지. 지게 업어가지고 주인들한테 모시고 왔는 거야. 그때 건재 이의창이라는 분이 그 국풍을 극진하게 모셨는 거예요. 국풍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잖아. 목숨도 살고 내가 좋은 집터를 하나 봐주겠다 해가지고 이 일대를 쭉 살피다가 바로 이곳을 찍은 거예요. 이곳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 노방산 자락은 위에서 보면은 붕어 형상이라 꼬리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붕어의 꼬리는 뭘까? 힘이 좋았잖아. 그러면서 이 땅을 서합 진주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조개가 진주를 품고 있는 형이거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보이겠죠. 붕어의 꼬리는 힘이 많겠죠. 자손이 번창한다.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지어라 해줬거든.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때가 1765년. 그 길로 바로 이 학성이씨 서면파의 집안이 확 일어났죠. 국풍의 해안덕이었을까요? 학성희 씨 가문 특유의 선비 정신은 대를 거쳐 이어지는데요. 장원급제자를 비롯해 독립투사까지 배출합니다. 울산 하면 학성희 씨, 학성희 씨 하면 울산.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대체 이 학성희 씨는 어떤 집안이었던 거예요? 학성이란 지명이 신라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오던 아주 명문가죠. 고려시대에는 이 학성이 씨 집안이 개경에 진출해서 왕실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명문세가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조선이 세워질 때 조선의 개국 세력들과 타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해 선생의 조부께서 짐을 모두 정리해서 고향 울산으로 낙향을 해버렸어요. 울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신분이 격화되는 거예요. 향리로. 그러니까 이해 선생 집안의 사람들이 동원해서 뭐 했느냐면 아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지방 관리를 한 거지. 이해 선생 때부터 다시 집안이 번창하기 시작한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마련한 게 바로 건재 이의창 어른 이때부터예요. 이 석천으로 옮겨온 이후에 차남인 근호, 이근호 선생이 장원급제를 하고 이석진이라는 외손이 있어요. 외손도 급제를 하고 그래갖고 한 집안에서 급제자가 2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번창을 했죠. 울산의 4명의 장원급제자 중에서 2명이 학성희 씨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제 울산에 그나마 이제 유교적인 선비의 어떤 가풍을 그대로 잘 이어온 덕분에 일제강점기 때 이 집안의 율동 어른이 또 독립운동에 투신해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온 집안을 다 내던지는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보여준 그런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1919년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하던 시기 서울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는 이재락 선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그의 첫 번째 발자취가 남창에서 시작됩니다. 울산의 독립영웅 이재락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재락 선생님은 조선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시기, 그러니까 1886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군이 완전히 이제 기울던 그 무렵이죠. 그런 시기에서 이제 일찍이 서울에 올라가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했다는 경성보고에서 공부를 했어요. 옛날부터 이제 그런 신식 문물을 빨리 접했죠. 접했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찍이 그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 있었고, 그 계기가 됐던 거는 고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 치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1919년 3월 1일 3.1 독립 만세 운동 현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거든. 그래서 이 가슴, 뜨거운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 그리고 태극기 이런 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을 하는가? 통지문을 작성하고 태극기를 500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가지고 남창 장날이 열리는 날 오후 4시쯤에 뛰어나가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죠. 아, 그러면 많은 장소 중에 굳이 이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들이 많아서예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할 수밖에 없고,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미 울산 쪽에서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걸 알기 때문에 일경이 감시가 심했거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뛰어나오는 이 청년들을 바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12명이 체포가 돼요. 그 뒤에 숨어있던 이수락을 비롯한 이 청년들이 포목전에서 강목을 펼쳐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그 자리에서 바로 휘갈깁니다. 대나무 2개를 끌어가지고 양쪽에서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일경은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쫓아오고,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남창 만세 운동이야말로 학성이시 한 집안의 청년이 중심이 된 독립 만세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독립 만세 운동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태어난 이재락 선생은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보다 책임을 선택했는데요. 이후 그의 행적은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재락 선생님이 남창 3.1 만세운동 이후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겠네요. 이제 이재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유생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어요. 특히 이재락 선생의 사돈이 누구였느냐면 심산 김창숙 선생이라고 훌륭한 유생이었고 독립운동가였죠. 이 김창숙 선생이 그 사돈들과 중심이 돼서 영남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내몽골 쪽에다가 큰 우리 독립의 밑그림을 그리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 뜻을 바로 이재락 선생, 울산의 이밤의 손익 선생과 함께 나눠가지고 여기서 군자금을 막 모으러 다닙니다. 이 군자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집안의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바로 이재락, 이분이 자신의 재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1,000원을 김창숙 선생에게 독립자금으로 바칩니다. 처음에 200원, 뒤에 800원 해갖고 1, 2차로 나눠서 했는데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억대 정도는 되는 그런 자금을 독립자금으로 내놨고요. 특히 김창숙 선생이 독립자금을 모으다가 이 언양 쪽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재락 선생과 사돈인 손익 선생이 이 김창숙 선생을 일경에 피해서 은신시키면서 끝까지 보호했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0년인가 대한애족장으로 추서를 받아가지고 독립운동 유공자로 이제 추서가 됐죠. 제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렇게 저의 재산을 내놓는다는 게 솔직히 못할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 당시에는 일제가 아주 서슬이 펄했기 때문에 자금을 대줬던 그런 뭐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도 하고 일경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대한의 독립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이재락 선생의 심정을 다 헤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울산실록에서 이재락 선생님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107년, 100년이 훨씬 지난 이 3.1 운동. 그 시절은 정말 대한제국 격동기, 아주 위태로운 국난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의지, 뜻을 세계 만방에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독립의 의지를 가졌던 훌륭한 분들, 이런 훌륭한 분들의 뒤에 독립영웅 이재락 선생님, 손익 선생님, 이런 울산의 아주 훌륭한 젊은 애국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분명히 울산도 100년 전에 독립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던 고장이라는 거 분명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이재락 선생님의 이야기는 울산의 자긍심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3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길 꼭 바라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자 독립의 영웅 이재락 선생입니다.